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네, 마지막 강의 실전 입찰 및 낙찰 후 대응에 대한 강의로 드디어 어, 오리엔테이션까지 해서 5주차 강의가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로 이제 정식적인 강의는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오셨는데 네, 그냥 할게요. 그냥 바로. 그래서 오늘 강의가 이제 어차피 법원 입찰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강의가 끝나면 음, 지난주인가요?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임장 같은 거 복귀 한번 하고 그다음에 날짜 법원에 가는 날짜 한번 공유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받고 끝낼까 합니다. 네. 입찰을 이제 하게 되면 필요한 이제 준비물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신분증, 그다음에 입찰 서류, 그다음에 도장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갔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본인 인감과 대리인의 뭐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겠죠.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이렇게 입찰 서류는 미리 작성을 해서 가셔도 됩니다. 이 서류는 어디에 있냐면 저희 대법원 사이트에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그 정보지 나와 있는 사이트 있죠. 뭐 지지 옥션이나 굿옥션, 기타 옥션 사이트에서도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미리 작성을 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준비물, 입찰 서류, 입찰 봉투, 입찰금 봉투 이렇게는 법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입찰 서류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에도 있습니다. 다운 받으셔가지고 가져가셔도 되고요. 입찰금은 당일날 또는 그 전날 입찰의 입찰 그 금액의 10%꼭 수표로 정확하게 만약에 100원이면 100원 단위까지 해 가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낙찰이 되면 그거를 이제 10%가 넘는 금액이면 이제 그거를 이제 정산하는데 정산하는 시간이 한 10분 이상 걸려요.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꼭 이왕이면 은행에서 경미한다 말씀을 드리고 100원 단위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다. 그리고 신분증, 도장하고 신분증 꼭 있어야 됩니다. 대리인이 입찰 시에는 입찰자 인감증명, 인감도장 필요합니다. 입찰 서류 작성 시 3번 확인하기 이렇게 했는데, 입찰 서류를 혹이라도 잘못 쓰거나 입찰금을 잘못 썼을 때 만약에 낙찰이 되면 그게 고스란히 본인한테 이제 피해가 생깁니다. 낙찰이 취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잘못 썼으면 그 잘못 쓴 금액대로 그대로 내가 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입찰금 10%를 떼게 되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많이 써봤을지라도 한 3번 정도는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써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원에 10여 차례 넘게 갔었는데 실제 법원 그 입찰 금액을 잘못 쓴 사람을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뭐 자주 흔한 광경은 아니지만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1억을 쓴 사람도 봤고, 또는 자기 사건 번호를 잘못 쓴 사람도 봤고, 또는
본인은 예를 들어서 뭐 타경 몇 번, 100번이라는 물건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실제 타경 뭐 300번을 썼다든지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낙찰이 돼도 이제 만약에 금액을 높게 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소를 해야겠죠. 그 대신에 10%의 보증금을 떼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도 또 만에 하나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장도 그 한 6, 7군데 찍어야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양식대로 잘 찍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 썼으면 이제 미리 다 쓰셨으면 이제 보통 안산지원 같은 경우는 10시 반부터 서류를 낼 수가 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1시간 동안 11시 반까지 또는 11시 40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까지만 내면 돼요. 시작 시간이 10시 30분인지 꼭 10시 30분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10시에 시작입니다. 10시에 시작해서 11시까지 1시간 정도 서류를 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내시고 2학년 자기가 이제 다 썼으면 빨리 낸다기보다도 미리 내놓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간혹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낸 줄 탁탁 알고 못 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왜냐면 시간이 지났는데 막 늦게 오는 거예요. 이미 그 판사가 도장을 꽝꽝꽝 치면 끝나거든요. 근데 꽝꽝꽝 친 다음에 소리를 내려고 나오는 사람이 계세요. 제가 봤어요. 몇 번 봤어요. 한 번 본 건 아니고 두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늦게 내서 또는 시간 잘못 알고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미리 가셨으면 다 썼으면 눈치 보지 마시고 이렇게 미리 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건 번호, 이 사건 번호는 물건 번호입니다. 물건 번호를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자기가 어떤 물건인지 기억 못 하셨다가 판사가 이제 사건 번호 딱 부르는데 못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물건인지 모르고 그래서 긴장을 해서 외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긴장을 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꼭 잘 외우시고 잘 기억하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건 번호를 사명 몇 번 하면 이제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입찰하신 분들 누구 조기용 씨, 뭐 이수지 씨, 뭐 누구 씨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 물건인지 모르고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있다가 그러면 이제 그걸 그 사람 거는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또는 확인을 하고 전화를 해서 지금 시작했으니까 나오세요. 이렇게 전화를 직접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면은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대타를. 그 사람이 안 오면 시작 안 합니다. 올 때까지. 그러면 이제 늦게 오잖아요. 자기 거 몰라가지고 늦게 오면 판사가 막 뭐라고 해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막 면박을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함이.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뭐 전화 받다가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 물건인지 모르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창피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기억을 해놓는 게 좋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 또 미리 내놓으시고 법원 안에서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건 번호를 판사가 부릅니다. 부르고 이제 누구누구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해요. 맨 앞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 입찰한 사람이 너무 많으면 1등부터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냥 서류 정리해준 대로 그냥 금액에 상관없이 부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한 20명 된다. 20명 다 안 부르고 1등하고 2등, 3등까지만 부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마다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낙찰 금액을 부릅니다. 그래서 1등이 딱 부르죠. 그러면 1등이 낙찰된 거예요. 낙찰되면 2등 차순위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만약 1등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입찰 보증금 떼인다든지 다른 1등이 못 냈을 경우에 그랬을 때 이 차순위한테 기회가 넘어갑니다. 차순위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 물건은 다시 나오게 되죠. 한 달 뒤에 다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차순위 신고를 하는데 차순위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보증금 10%를 느끼게 돼요. 만약에 1등이 돈을 다 냈어. 그러면 돈을 다 낸 그때 차순위 돈을 10%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1등이 만약에 돈을 못 낼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차순위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70%는 안 내, 7, 80%? 좀 과장되면 90%까지는 차순위 신고를 안 해요. 한 10% 정도?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제 기억에 거의 신고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낙찰된 사람이 받아가죠. 만약에 1등이 못 받아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순위 신고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낙찰이 딱 되면 10%의 보증금을 저희가 냈으니까 영수증을 받고 이제 집으로 가면 됩니다. 거기서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영수증 바로 끊어줍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딱 그 대출 해주시는 알선책들이 명함을 한 20장에서 30장 정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낙찰된 사람 확인하고 그 사람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딱 나갈 때 엄청나게 영업을 해요. 한 대여섯 명이 또는 적게는 한두 명이 영업을 하니까 그 명함 버리지 마시고 잘 받았다가 이제 한 일주일 뒤, 2주일 뒤에는 계속 이제 대출을 알아봐야 되니까 잘 갖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폐찰했다, 떨어졌다, 1등이 안 됐다 하면 거기 수많은 사람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서대로 거기서 불러주는 대로 이름 부르면 나가서 보증금 찾고 컴백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 시에는 영수증을 받고 가시면 되고 폐찰 시에는 보증금을 찾아서 가면 됩니다. 낙찰이 된 다음에 이후 과정은 약 2주일 정도 이제 최종 결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대각 결정 기간, 낙찰자한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불허가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 뒤에 일주일은 이제 채무자한테 항고의 기간을 줍니다. 항고의 기간 일주일간. 만약에 좀 억울한 상황이 있다, 아니면 뭐 이 경매를 취소하고 싶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이제 항고를 받아줘요. 대신에 그냥 막 받아주는 게 아니라 채무자한테도 10%의 보증금을 내게끔 해요. 그래야 항고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보통 채무자는 돈이 없어서 경매 나오는데 10% 마련하기가 쉽지 않겠죠. 여러 가지 다른 사유가 있다면 모를까. 그래서 항고해서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이제 그 기간 처음에 낙찰된 다음에 법원에서 낙찰자한테 불허가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지만 저한테도 불허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부에 저희 내부를 안 보여주니까 겉을 보고 이제 감정을 저희가 하잖아요. 이제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분석을 하는데 내부가 아주 심각한 하자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저희가 역으로 불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딱 봤는데 집이 막 부셔져 있다든지 아니면 물이 너무 새가지고 바닥에 물이 충분해가지고 이거는 감정을 잘못했다, 감정 평가를 잘못했다, 금액이 너무 좀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낙찰받은 제가 본인이 불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일주일 기간 내에 이제 본인이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낙찰받은 그걸 가지고 집주인도 만나고 집 안도 어떻게든 보여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제 본인이 나중에 그 수리비를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법원에다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감정평가가 잘못됐으니 그 감정평가 금액이 잘못됐으니까 좀 깎아달라.
좀 다운시켜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2주의 기간이 지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라는 거를 보내줘요. 낙찰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죠? 28일인가요? 28일 낙찰이 됐으면 본인이 법원에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하셔도 되고, 또는 한 2, 3일 걸립니다. 많게는 4일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2,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통지서 날라오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받으면 거기에 이제 통지서가 날라요. 한 달 동안 이제 돈을 내라 하는 입금 통지서가 날라오면 그 통지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이제 돈을 내면 이제 등기를 치는 거 돈 내면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 만약에 누군가 명부할 사람이 있으면 뭐 채무자가 거주한다든지 임차인이 거주하면 거기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지금은 명도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만약에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통한 법무사,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법무사가 있으면 그 법무사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보통 합니다. 셀프로 등기를 칠 수도 있지만 합니다. 이렇게 보통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깝다. 이 낙찰 금액에 따라서 등기 비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100에서 200 사이, 또는 뭐 더 적을 수도 있고, 아주 소액 빌라 같은 경우는 그냥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다 냈어요.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명도를 합니다. 명도.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을 잘 내보내면, 그때 내보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전입 신고를 빼면 이제 그 집은 온전히 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를 맞추시고 이제 수익을 실현시키면 되겠죠. 예, 좀 전에 했던 얘기냐. 대금 납부를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등기를 친다고 하죠. 소유권 이전, 소유신이 아닌 소유권 이전을 하면 이제 실제 제가 그 건물의 소유자이죠. 소유자. 그러면 이제 소유자면 배당 신청한 세입자들이 뭐 배당 신청할 때 누가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저한테 명도 확인서라는 걸 가져가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명도 확인서라는 걸. 또는 명도 확인서가 없어도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명도할 때 명도 비용을 또 많이 요구를 합니다. 임차인들이 또는 세입자들이 하는데, 만약에 그 세입자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보증금이 떼이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명도비를 굳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주든지 안 주든지.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낙에 그 온라인상 정보가 많이 오픈되고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명도비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줄 필요는 없어요. 아니, 손해 보지 않으면.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손해 보지 않고 나의 그 명도 확인서가 없으면 본인도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아니면 마음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싸게 받았다 하면 예의상 10만 원, 서로 기분 안 나쁜 범위 내에서 20만 원 이렇게 해서 잘 나가달라, 또는 집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해달라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게 요구한다 하면 안 줘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명도할 때 안 준 사람도 있고 준 사람도 있고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많이 준 사람은 뭐 40만 원, 50만 원, 집주인 나갈 때 이사 비용으로 제가 12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제일 조금 준 사람은 안 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손해보는 임차인은 원칙은 안 줘도 되지만
네. 아니야, 이게 보통 많이 꺼졌어. 주죠.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차라리 그냥 인도명령 신청을 해버리고 3개월 정도 이제 걸리거든요. 1달에서 3개월 정도 그냥 이렇게 인도명령 비용으로 그냥 대신 퉁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인도명령 그 비용 내에서 명도 비용을 이제 협상을 합니다.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주면 됩니다. 악질적인 임차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간혹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사람만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안 좋은 사람도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까도 그 명도가 쉬울 것 같다, 안 쉬울 것 같다 그런 걸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얼마 안 됩니다. 1,000원인가 하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내고 이렇게 인도명령 신청하시면서 임차인하고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이제 명도를 하면 되고 간혹 이런 악질적인 사람 만나면 그냥 만나지 마세요. 안 만나면 됩니다. 내용 증명 보내고 한 3개월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가 있으면 그 임대료까지 나중에 달라고 청구를 하면 됩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3개월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좀 달라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어떻게 보면 갑입니다. 갑이라서 최대한 대화를 풀고 적당한 용도비도 주고 또 만약에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 그러면 제가 줘야 됩니다. 그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대항력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전세면 전세, 월세면 월세 보증금 그 계약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하자가 없다 하면 그 모든 보증금은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또 용도비를 뭐 줄 필요가 있을까요? 뭐 적당선 내에서 이렇게 주면 되고 왜냐하면 대항력 있는 사람은 갑이기 때문에 돈을 줘도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좀 더 빨리 실현하고 싶으면 원활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끝까지 안 나가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도 명도 대상이기 때문에 이 곳은 이 집은 이 물건은 이 사람이 임차인이다라고 해서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신청하는 거예요.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도 소송은 뭐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고 실제 원만하게 한 3분 정도 있었고요. 총 4분이었는데 한 명은 부부였기 때문에 동의인으로 봐서 신경 안 썼고 또 한 명은 본인이 스스로 나갔고요. 보증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다른 한 명도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명도 비용을 조금 줬습니다. 한 40만 원 정도 주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남동생이라서 끝까지 하다가 명도 소송을 셀프로 명도 소송을 진행했고 그 진행하는 과정 중에 협의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끝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보냈으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상식선에서 자기가 조사를 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면 명도 소송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인터넷에 있는 명도의 과정을 한번 제가 말씀을 캡처를 해서 올렸습니다. 낙찰된 다음에 경매 진행 절차 보입니다. 아까 저희가 강의 때 얘기했던 그대로고 그걸 표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매각 기일 낙찰이 된 다음에 찌를 일주일 정도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하는 낙찰자에 대한 허가 불허가 결정할 수 있는 기간 일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이제 이해관계인 항고 기간, 채무자죠. 채무자 항고 기간 일주일 주고요. 2주일이 지나면 매각 확정 기일, 매각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통지사가 오는 게 2에서 4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매각 납부 기일이 결정됩니다. 통지사 안에
그 통지서가 오죠. 매각을 하라고, 저기 대금을 납부하라고. 그게 20일에서 30일 정도, 예, 30일 내에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대출을 못 받거나 또는 돈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물건이 한 달 뒤에 또 다시 나와요. 그러면 그 한 달 뒤에 나오는 날짜에 3일 전까지만 대금을 납부하시면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30일이 아니라 약 한 55일 정도는 시간이 있다. 대신에 그거는 이제 그 날일 기준으로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좀 세요. 세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돈을 마련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을 모르겠다 하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돈을 딱 입금한다, 납입을 했다. 그러니까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을 하시고 인도명령 신청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서 하시면 돼요. 인도명령 신청은 1,000원이에요. 1,000원. 한 명당 하시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제 명도를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소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 거예요. 제 거. 자기 거예요. 이 매각 낙찰이 될 때는 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과정이죠. 근데 실제 소유권을 이전했으면 이건 법적으로 제 겁니다. 돈을 다 냈기 때문에. 인도명령 신청하면 약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뭐 특수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길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이내에 다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도를 하면 이 물건은 최종적으로 저한테 인도가 되고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이상 법원 입찰 및 명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명도는 그런 것 같아요. 낙찰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낙찰받기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명도까지 공부를 다 하시려면, 왜냐면 명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워낙에 사례가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이제 까다롭고 힘들고, 명도로만도 수업을 한 달 정도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해서 한 8번에서 10번 정도 이렇게 강의를 들어야 되고, 사례도 많이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트레이닝도 좀 필요합니다. 트레이닝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알기도 쉽지 않고, 또 워낙에 또 마음고생도 심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진행된다. 이런 상황을 하면 된다.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시고 물어보시고 알아보시면 된다. 경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두려운 사람은 명도를 당한 사람이 두렵지 명도를 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원에 입찰하는 과정을 좀 전학을 가야 되는데, 제가 2학년 8월까지 해서 끝내고 싶어가지고 알아봤는데, 한번 인터넷 좀 볼게요. 저희가 보려고 한 데가 이제 법원별로 보면, 제가 수원에 있는 안산전을 보니까 9월 1일 날이 제일 최근이라서 9월 1일 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그래서 9월 1일 날 갈 생각이고요. 9월 1일 날 어떤 물건이 진행되는지 검색을 해보니, 그래서 한 중간에 끊길 수 있는데 다시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각일이 9월 1일 10시 30분이에요. 10시 30분. 그런 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일, 8월 30일까 한번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8월 10시에 진행됩니다.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중앙 다 클릭해봤는데 10시더라고요. 지역에 따라 10시에 시작하는 데도 있고 11시, 10시 반에 시작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가는 수원 지원도 있고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안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 물건, 안산시 물건,
광명시 물건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검색을 해보니 10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이제 4일 남았죠. 그래서 물건을 쫙 보니까 저희가 임장 같은 물건이 그날 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어떤 물건이 있는지. 광명시 목감동 대왕필리스 광명 사거리 근처에 있는 물건인 것 같아요. 안산에 있는 고잔동에 있는 물건 보면 신권 거의 신권이 많아요. 신권이 시흥시 대하동 여기 그때 보면 3390이 저희가 이번에 임장 갔던 물건이에요. 그 서화성당 옆에 있는 물건하고 그다음에 시흥시 상가 내동 나와 있는 물건 있잖아요. 그게 다 이 3390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 이게 16개가 나왔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해서 16번까지 저희가 봤던 물건은 여기 7번 소화동 319-1번 요거 봤죠. 현장에서. 그 다음에 뭐 봤더라? 시흥시 대하동에 있는 물건 봤죠. 저희. 시흥시 대하동에 있는 요거네. 1, 2, 3, 4번 300평 정도 되는 땅만 나와 있는 거 봤죠. 이게 그러니까 아마 좋은 것 같아요. 9월 1일에 가면 우리가 봤던 물건을 어떻게 사람들이 입찰했을까 안 했을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모의 입찰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봤던 게 요거 38억짜리 40억이 낙찰될지 45억이 낙찰될지 실제 여기 임대료가 1,000만 원 나왔죠. 1,000만 원.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때 80억이었나요? 원래 은행 이자로만 따지면 80억 정도 빌리면 은행 이자 낼 수 있다.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얼마 낙찰될지 현장에서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 했던 물건이 있나 들어갈 만한 물건이 있나 봤는데 거의 신권이라 들어가고 싶은 물건이 없어요. 금액이 괜찮고 하면 들어갈까 했는데 신권이라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하락이라 신권에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아파트도. 1회 유찰된 것도 좋은 게 없어요. 뭐 대항력 있는 사람 거 이런 거 들어가면 폐가망신합니다. 이런 거 절대 못 먹어요. 제대로. 폐가망신은 아니고 손해를 많이 본다. 돈 벌러 갔다가 돈 떼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항력 있는 사람 웬만하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 아무리 괜찮은 물건이라도 그냥 더 좋은 물건 있으니까. 자동차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경매로 빠지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자동차도 자동차는 현금을 들고 와야 돼요. 바로 그날 잔금을 다 치르고 그날 차를 받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그 물어야 될 것도 없고 세금도 다 없어지고 만약에 주차장 비용도 없어지고 거기에 붙어 있는 모든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 소멸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그냥 그때 가서 그날 낙찰 그 금액 쓰시고 그날 돈 내시고 영수증 받고 가서 차키 받아서 운전해서 가시면 돼요. 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물차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정말 받아가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차 안 받, 3회 유찰된 거 못 봤어요. 저 2회 때 다 받아가신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더 떨어지면 그다음에 가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 카톡 아니 내가 이 집사님 네. 끊고 다시 좀 열게요. 예, 이번에 임장 같은 거 복귀 한번 하는 시간 다시 좀 열어서 좀